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지난 7월 서울 서희초 교사가 숨진 지 49제일이 되는 어제 전국의 교직원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추모를 하러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울산에서도 공교육 멈춤의 날을 맞아 초등학교 한 곳이 재량 휴업에 들어갔고 2,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추모 집회 참여를 위해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서울 서희초에서 근무하다 숨진 교사의 49제일인 4일. 전국 교직원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서희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에서도 공교육 멈춤의 날을 맞아 주최 측 추산 2,000명이 넘는 교직원들이 추모 집회 참여를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전국 30개 초등학교가 교육부의 경고에도 재량 휴업을 실시한 가운데 울산에서도 초등학교 한 곳이 재량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재량 휴업을 진행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이번 추모 집회에 동참하는 교사들의 영가와 병가가 잇따르면서 울산시 교육청은 긴급 수업 지원 공문을 내고 수업 결손이 없도록 조치에 나섰습니다. 학교 18곳에서 67명의 수업 지원 요청이 들어왔고 울산시 교육청은 장학사와 파견교사 등 긴급 수업 지원단을 꾸려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기 위해 현장 체험학습을 신청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학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집회에 앞서 울산 지역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며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고통받는 학교에서는 우리의 아이들이 미래를 배울 수 없습니다. 천창수 교육감도 추도사를 통해 추모의 뜻을 전하며 울산시 교육청도 교원 단체와 함께 공교육 회복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7월 서희초 교사가 숨진 이후 지난 1일엔 전북 군산의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지난달 31일엔 서울 양천구의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교권 침해 문제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 교사와 학생은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만큼 교권 추락 사태 해결을 위해선 서로 간의 존중이 필요하다고 교사와 학생 모두 입을 모았습니다. 아동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라는 것이 사실 양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또 교사도 올바른 교육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을 거고 또 학생들도 그에 따라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선생님께 배우고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시니까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면 더 나은 생활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교권 침해 문제가 표면 위로 드러난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젠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장선우 KD 탱크터미널 대표와 바이오디젤 생산공장 신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KD 탱크터미널은 총 375억 원을 들여 현 온산 국가산업단지 사업장 유휴 부지에 연간 9만 톤 생산 규모의 바이오디젤 생산공장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특히 신설 공장 운영에 필요한 신규 인력 채용 시 울산 시민을 최우선으로 고용하고 직원의 울산 주소 이전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으며 울산시는 생산 공장 신설 투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가 시와 구군 등 다양한 기관과 부서로 분산돼 있던 일반 산업단지 관리 업무 창구를 울산시 산단 정책과로 일원화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입주기업이나 기업체 협의회에서 민원이나 건의사항 등이 발생할 때 담당 부서 확인이 어렵고 실제 행정 처리도 혼선을 빚는 사례가 많아 기업의 대관 행정 업무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관련 민원 업무는 본청 산단 정책과가 직접 접수한 후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 통보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등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리 업무 창구를 일원화할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17일까지 2주간 국내 1세대 여행 플랫폼인 호텔 엔조이와 협업해 올가을은 울산 어텀 숙박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을의 영어 단어 어텀에 어떠냐는 우리말을 중의적으로 표현해 만든
올가을은 울산 어텀 행사는 이 기간 동안 호텔엔조이 앱으로 울산 지역 숙소를 예약하는 이용객에게 숙박 만원 할인권 1,500장을 선착순 제공합니다. 특히 9월 울산 전남 관광 교류의 달에 맞아 전남 거주 관광객에게는 만원 숙박 할인권 500장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예약한 숙박의 입실 가능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지난 2일 중구 당협에서 통통통 민원의 날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민원의 날에는 비해 영사구역 재개발, 평산천 굴다리 벽화 사업 등과 관련해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 7월부터 기존 박성민 의원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을 통통통 민원의 날로 변경해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초 민원의 날을 통통통으로 바꿨습니다. 소통, 또 운수대통, 만사형통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실은 우리 정부 여당의 전략기획부총장이 정말 10분 단위로 이렇게 써야 되는 서울의 일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국회의원은 지역의 주민들,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고민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소통의 날은 꼭 지키고 있습니다. 또 소통의 날을 해보면은 정말 많은 주민들께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풀리지 않는 이런 민원들 가지고 오는데 사실은 저도 그 한 건을 가지고 몇 개월을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본연의 책임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또 주민들의 고민을 정부나 국회에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만큼은 끝까지 어떤 제약이 있더라도 이 소통의 날은 끝까지 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이 추석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한우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검사는 젖소나 유구,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육과 도축, 가공 판매 과정에서 추출된 각각의 DNA 분석 결과를 이력제상에 등록된 DNA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울주군은 검사 결과 한우 DNA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영업소의 정보를 1년간 공개할 방침입니다. 지방의원들의 기본 책무 중에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시민을 대리한 조례 제정과 개정 등의 입법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울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최초로 노후준비 지원 조례가 발의됐는가 하면 지지부진한 남성 육아 휴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등 시민 밀착형 조례 제정을 추진해 관심을 끕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41회 임시회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처리될 안건은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 모두 48건. 이 가운데 울산시와 집행부의 조례 발의안이 32건이나 되고 그중에서도 시의원 발의 안건이 20건에 달하는 등 의원들의 시민 밀착형 입법 활동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4일 열린 환경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규정한 울산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습니다. 노령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또 그런 노인들이 이제 안정된 노후 생활을 또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조례가 필요하다.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재원학충과 함께 노후준비센터 설치와 운영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조례는 시의원 모두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만큼 호응도도 높았고 조례 제정이 될 경우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이영희 환경복지위원장은 울산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적인 육아휴직 보장에도 불구 휴직에 따른 불이익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300 미만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울산에. 그래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남성들이 육아휴직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위원장은 또 울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안도 발의해 원안 가결됐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주차장 면수가 30면 이상인 경우에 최소 1면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조례안 역시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 같은 활발한 시민 밀착형 조례 발의는 2년 차에 접어든 8대 시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된 정책 지원관 제도가 안착되면서 시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이 한층 강화된 것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번 복지 관련 조례는 오는 15일 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의회 백현조 시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에서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해 시 차원의 시민참여 독려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의원은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이 환경오염 감소와 탄소 배출 저감을 가져올 수 있는데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식의 불감증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오염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백 의원은 서면 질문에서 최근 3년간 일회용품 등 생활 폐기물 발생과 다회용 컵의 사용 실적 등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실적을 제출해 줄 것을 울산시에 요구했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 신임 검사장에 한성리 현 서울서부지검 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대검 검사급 검사 40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7일자로 단행했습니다. 강원도 영월 출신인 한성리 신임 울산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8기로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장과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등을 지냈습니다. 울산의 미분양 주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울산의 미분양 주택은 2,909가구로 전달 대비 642가구가 줄어 18.1%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남구에서만 631가구가 줄었는데 이는 실제 분양 물량이 증가한 데다 재분양에 들어가는 아파트가 미분양 집계에서 빠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울산의 7월 말 현재 미분양 주택은 올주군이 1,747가구로 가장 많았고 남구 635가구, 중구 106가구 순이었습니다. 중구에서 매년 축제로 열리는 마두이가 울산시 무형문화재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1일 울산시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일부 축제 때 생략했던 줄고사와 몇몇 고증 조건만 충족된다면 올해 안에는 시 무형문화재 타이틀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원도심에서 태화강변 일원까지 동군과 서군이 나뉘어 승부를 겨루는 전통 줄다리기 마두희. 울산의 문화유산 마두희에 대한 시 무형문화재 등재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두 차례 보완사항 지적 이후 3년 만입니다. 첫 심의에서는 줄을 연결하는 비녀목과 연희복에 대한 구체적인 고증, 또 마두이만의 자립성과 학술성을 갖추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차 심의에서는 마두희 참여자 복식과 비녀목 형태를 옛것 그대로 살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올해 축제 때 줄고사가 열리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고 줄고사 확약서를 제출한다면 올해 하반기 심의를 거쳐 시 무형문화재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줄고사는 제사상을 차려 줄다리기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그동안 중구는 축제 상황 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줄고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중구청은 시 무형문화 등재를 앞둔 만큼 내년부터 줄고사를 포함한 마두이 축제를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줄고사 부분들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축제라 그 부분들 좀 뺐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화재 등재하는데 무리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구청은 마두이가 올해 안에 시 무형문화재로 등재되면 202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다는 더 큰 목표도 세워두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시 바둑협회가 주최한 2023 울산광역시장배 전국 바둑대회가 지난 2일과 3일 오토밸리 복지센터와 호텔 신라스테이 연회장에서 400여 바둑 동호인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특히 주목을 끌었던 프로 시니어 최강전에서는 이창호 구단이 최명훈 구단을 상대로 290수 흑 10집 반승으로 초대 우승자에 등극했습니다.
또 아마추어 부문에서는 아마 최강부의 김시우 씨가, 시니어 여성부는 조민수 씨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울산시 바둑협회는 95개 클럽에 1000여 명의 동호인이 활동 중입니다. 울산문화관광재단은 울산현대 축구단과 함께 문화누리카드 사용 촉진 협약을 맺고 스포츠 누림 행사를 추진합니다. 스포츠 누림은 문화누리카드로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구매하면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 이벤트로 울산현대 축구단 홈경기 관람권을 40% 할인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일 울산 대 광주 홈경기로부터 적용됐으며 앞으로 예정돼 있는 울산 문수경기장 축구 경기에도 적용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카드이며 1인당 연간 1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11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는 울산과학대학교와 울산 시니어 모델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정원은 20명 이내입니다. 오는 12일 개강에 12월 5일까지 15주 동안 매주 화요일에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 마지막 날에는 수료식을 겸한 패션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박 빚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강도질하려다가 실패하고 도주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200만 원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2억 원 상당의 도박 빚이 있던 A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지난 5월 북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